저는 18살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엄했어요. 아들 낳기를 그렇게 바라셨거든요. 임신했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배가 불러오면서 시어머니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셨죠.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씀은 따로 있었어요. 딸을 낳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 아이는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만 키우고 있으면 언제 아들을 낳겠냐는 말씀이었어요. 이 아이는 좋은 집에 입양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딸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 딸이 제 손가락을 꼭 잡더군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도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어요. 딸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정해놓으신 집으로 딸을 보내게 됐습니다. 좋은 집이라고 하셨어요. 아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던 부부라고 했죠. 입양 보내는 날, 딸을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어요.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 한구석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고 그 뒤로도 아이들이 더 태어났죠. 세월이 흘러도 첫 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딸 생일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았어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대 여자분을 보면 혹시나 싶어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첫 딸에 대한 그리움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죠. 나이 60이 넘어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손자 손녀들도 생겼거든요. 남편 정우와 함께 작은 국수집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정우가 먼저 제안했었죠.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우리만의 일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국수집을 선택한 건 제가 면 뽑는 걸 잘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배운 솜씨였거든요. 손으로 직접 뽑은 면은 맛이 다르다고 동네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줬어요. 단골 손님들이 순이 국수 진짜 맛있다고, 면이 쫄깃쫄깃하다고 말해주시니까 뿌듯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깔끔하게 꾸몄어요. 테이블 6개에 의자 20개 정도였죠. 벽에는 정호가 써준 메뉴판을 붙여놓고
화분 몇 개로 장식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면을 뽑았어요.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서 면을 뽑기까지 2시간 정도 걸렸죠. 그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혼자서 반죽을 치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정호는 주로 홀 일을 봤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단골 손님들 이름도 다 외우고 그분들 취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늘도 면 쫄깃하다고 칭찬해 주시면 정호가 김 사장님은 고춧가루 많이 넣어드려야 한다면서 농담을 건네곤 했어요.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들 태수도 가끔 도와줬어요. 바쁠 때면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줬죠. 처음에는 국수집 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이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했는데 저희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응원해줍니다.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다고 태수가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동네 분들만 오시더니 나중에는 멀리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의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정우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정우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오늘 매출이 어땠냐?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이 오셨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행복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둘이서 맥주 한 캔씩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하루들이었죠. 가끔은 옛날 생각도 났어요. 특히 젊은 여성 손님들을 보면 첫 달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지금쯤 결혼도 했을 텐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가 좋았거든요. 남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손님들의 웃음소리, 맛있다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어느 날부터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하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 들른 손님인 줄 알았죠. 잔치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시더군요. 목소리가 참 고왔어요. 얌전하게 앉아서 국수를 드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도 오시더라고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잔치국수를 시키셨습니다. 어제도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너무 맛있어서 또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은이는 그 뒤로도 계속 오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오셨죠. 항상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오셨는데 그때쯤이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 국수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손으로 직접 뽑는 거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면서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하은이는 참 예의 바른 분이었거든요. 나갈 때는 꼭 인사도 하시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면서 과자나 차 같은 걸 가져다 주셨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하은이는 항상 뭔가 들고 오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하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은이는 혼자 산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가족이 없다니 하면서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은이가 씁쓸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어요.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뒤로는 하은이를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오시면 국수에 계란도 하나 더 넣어드리고 김치도 많이 담아드렸죠.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냐고 하은이가 말씀하시면 단골 손님인데 그 정도야 해드려야 한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단순히 단골 손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하은이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혼자 사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그랬죠. 정호도 하은이를 좋아했어요. 하은이 참 괜찮은 분 같다고, 예의도 바르고 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 같아서 좋다고 정호가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 같다는 표현이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은이는 점점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요. 오시지 않는 날이면 왜 안 오셨을까 걱정이 되고 오시면 반가웠죠. 국수집에서 가장 편안해 하시는 손님이기도 했어요.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다고 하은이가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의미의 공간이 된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하은이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손님이 되어 갔어요. 하은이와 친해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비슷한 점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은이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릴 때부터 매운 걸 잘 먹었다고 답했더니 자신도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신기해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였는데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더군요. 하은이는 왼손잡이였어요. 젓가락질하는 걸 보니까 확실했죠. 저도 원래 왼손잡이였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억지로 오른손으로 고치셨지만요. 하은이도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할 때가 많아서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 첫 딸도 왼손잡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신기한 건 웃는 방식이었어요. 하은이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태수도 그렇게 웃어요. 하은이의 웃는 모습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입꼬리 올라가는 게 똑같다고 했더니 하은이가 거울을 보면서 신기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은이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자신은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건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부모님도 하은이가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혼자라고 하시더군요. 말하시는 목소리가 슬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언제 태어나셨냐고 물어봤더니 1985년 3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첫 딸을 낳은 게 바로 그때였거든요. 1985년 3월 말이었죠. 며칠이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27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딸도 27일에 태어났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하은이 생각만 났거든요. 혹시 정말로 제 딸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우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음날 하은이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코 모양, 눈매,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요. 제가 젊었을 때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혹시 친부모님을 찾아보신 적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쉽지가 않다고, 입양 기록도 자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지는 아냐고 물어봤더니 이 근처라고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자주 오는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됐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정우에게 털어놓았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거든요. 이상한 이야기인데 들어보라고 했더니 정우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럴 리가 있겠냐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생일, 왼손잡이, 입양된 사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고요. 정호도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겠다고,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하은이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하은이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중 하은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혹시 사모님 첫째 자녀가 딸이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면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든다고, 마치 어릴 때 본 적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은이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드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오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둘 다 너무 떨렸거든요. 집에 와서 정우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하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정우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날 하은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유전자 검사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사모님도 그런 생각하셨냐고 하은이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많은 게 비슷해서 혹시나 해서라고 답했더니 자신도 계속 그런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왜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울컥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류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하은이 생각만 했거든요. 정말 제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도 평소보다 자주 오셨어요. 둘 다 불안하고 떨렸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렇게 초조하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아침부터 손이 떨려서 국수도 제대로 못 뽑았습니다. 정호가 대신 해준다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은이는 점심때 오기로 했어요. 함께 결과를 확인하자고 했거든요. 하은이도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 못 잔 게 눈에 보였죠. 앉으라고 하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하은이를 봤어요. 하은이도 제 표정을 보고 알았나 봐요.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정우한테 가게를 부탁하고 둘이서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말 한마디 안 했죠. 둘 다 너무 떨려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다고 말해주시더군요. 저도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로를 위로했을 뿐 둘 다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죠. 드디어 이름이 불려졌어요. 박순희, 김하은님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계셨어요. 확인 결과 나왔다고 하시더니 잠깐 멈추시더라고요. 모녀 관계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99.9% 일치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은이를 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말이냐고, 정말 제 딸이냐고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상담실을 나와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얼싸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미안하다고, 하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니라고 다시 만났잖다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병원에서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은이에게 엄마가 하은이를 보낸 이유를 알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궁금했다고, 하지만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일, 시어머니의 강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죠. 엄마가 원해서 보낸 게 아니었다고,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했더니 하은이가 안다고, 그런 시대였다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하은이가 이해해 주니까 고마웠어요. 양부모님은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더 행복하게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니까요. 그럼 다행이라고, 엄마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다고 말했더니 하은이가 엄마도 자신 때문에 많이 힘드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매일매일 보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둘 다 또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하은이가 말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신도 느꼈다고, 처음 국수집에 왔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끌리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자꾸 가게 됐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랬다고, 하은이를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했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만나기 전부터 서로를 느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정우에게 결과를 알려줬어요. 정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정말 하은이가 우리 딸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확실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정우가 하은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하은이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니 하은이가 수줍게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정우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죠. 가장 어려운 건 태수에게 말하는 일이었어요. 태수는 자기가 첫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고 하면 당황할 거였어요. 태수를 불러서 앉혔습니다. 하은이도 함께 있었죠. 태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뭔 일이냐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너한테 누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태수가 물어보더라고요.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태수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 딸이 있었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하은이가 바로 그 딸이라는 거요. 그럼 하은 누나가 자신의 친누나라는 거냐고 태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보다 10살 많은 누나라고 답했습니다. 태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하은이를 봤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태수라고 인사하더라고요. 하은이도 태수야 반가워. 누나가 이제부터 잘해줄게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다행히 태수도 금세 받아들였어요. 원래 착한 아이라서 그런지 하은이를 자연스럽게 누나로 인정해줬죠.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태수가 말하니까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하은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꿈만 같았습니다. 하은이에게 이제 자주 와야 한다고 했더니 매일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수집도 같이 도와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엄마 국수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 뒤로 하은이는 정말 매일 왔어요.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딸로 오는 거였죠. 국수 뽑는 법도 가르쳐 줬고 장 보는 것도 함께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냐고 하은이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잘한다고, 손이 야무지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하은이가 면을 뽑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딸 같더라고요. 손 모양도 비슷하고 하는 동작도 닮아 있었어요. 손님들도 신기해 하셨어요. 사장님 딸분이냐고 물어보시면 제 큰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은이도 점점 밝아졌어요. 혼자 살 때는 조금 우울해 보였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은이 덕분에 완전한 가족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태수도 하은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누나한테 자신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하면서 하은이도 궁금하다고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호도 하은이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하은이에게 이제 우리 집에서 살지 그러냐고 제안하시더니 하은이가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씩 천천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은이가 신중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 천천히 하자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정우가 답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 갔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그대로였더라고요. 하은이와 다시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보니까 어색함도 다 사라졌죠. 어느 날 하은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양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러 가려는데 같이 가실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냐고 괜찮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양부모님께 친엄마를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하은이의 양부모님 산소에 함께 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하은이가 산소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제 친엄마 모셔왔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깊이 절을 올렸죠. 하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못다 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양부모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진짜 엄마 딸 같았죠. 국수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은이가 와서 도와주니까 더 활기가 넘쳤거든요. 손님들도 좋아하셨고요. 딸분 오시니까 가게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가족이 함께 하니까 더 따뜻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은이는 국수 만드는 솜씨도 늘었어요. 이제는 저 못지않게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제 국수 어떠냐고 하은이가 물어보면 정말 잘 만든다고, 역시 내 딸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하다고 하은이가 답하시면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행복했어요. 태수도 하은이와 정말 친해졌어요. 어릴 때 누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누나가 생겨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결혼할 때 사회 봐달라고 하은이한테 농담으로 말하면 하은이도 당연하다고, 누나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농담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말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이냐고 좋다고 답했더니 가족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은이는 국수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이제는 정말 매일 볼 수 있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은이가 벌써 와서 면을 뽑고 있어요. 저보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있죠. 너무 일찍 왔다고 하면 괜찮다고,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딸이에요. 손님들도 이제는 하은이를 가족으로 알아봐 주세요. 하은이 오늘도 예쁘다고, 사장님 딸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끔 하은이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꿈만 같다고 하은이가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다고, 하은이가 돌아와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명인가 보다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나 보다고 말하면 하은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지만 이제는 진짜 친딸처럼 느껴져요. 어릴 때 헤어졌던 시간이 아깝지만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국수집은 이제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진짜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이니까 더 맛있어진 것 같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음식은 사랑이 들어가서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니까요.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하은이와 함께 국수를 뽑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소중해요. 하은이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돌아와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가끔 하은이가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줘요. 양부모님이 찍어주신 사진들이죠. 저 어릴 때 이랬다고 하은이가 말씀하시면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아쉬워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해졌어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까지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진 기분입니다. 하은이는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